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입니다. 자, 오늘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왜냐? 제가 좀 자랑할 일이 있어서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산하고 이석기를 감옥에 넣었는데 이 법원에 가서 증인을 하면서 그때 법정 보면서 야, 법정이 이렇게 생겼구나 했는데 요즘 또 법정에 갑니다. 왜냐? 제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누가 했냐? 중국 공산당 산하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인민일보, 그 인민일보의 한국지사의 인터넷판입니다. peoples.com 코리아. 여기에서 저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그리고 최진영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박살내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썸네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21년 4월 23일 날 올렸던 동영상인데 한국 정치권 휘젓는 중국 미녀, 그들은 왜 중국몽에서 허우적대나? 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있죠. 이 여자가 저위보라는 여자인데 바로 peoples.com 코리아, 즉 인민일보 인터넷망 한국지사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이 여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장들과 어떻게 이렇게 젊고 한 여자가 이런 긴밀한 관계를 순식간에 맺을 수 있냐. 이건 정말 의혹이 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더니 얼마 있다가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경찰서 소환, 나중에는 검찰 소환, 뭐 정말 귀찮은 일 많이 당했었는데요. 고소인은 저위보, 바로 이 여자죠. peoples.com 코리아, 즉 인민일보 인터넷망의 한국지사입니다. 그 지사장인 저위보가 신인균 외, 저 말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 또 이봉규 TV, 또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언론사 등 여러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형사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형사로 했는데 그 형사에서 결국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혐의. 그랬더니 이제 민사로 1억 원의 손해배상 각각 신인균, 이봉규 뭐 다 할 것 없이 각각 1억 원씩 내라. 이런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시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고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33기의 아주 훌륭한 분인데 뭐 방송 출연 같이 하면서 인연이 되어서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형님입니다. 그래서 최진영 변호사를 저희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정 투쟁을 했고 어제 최종 100%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 이들이 우리를 고소한 내용은 뭐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이 중국 정부인데 사실은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냐? 그들의 죄는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위보는 즉 그 여자는 우리에게 이 변호사비 포함한 모든 걸 다 물어내야 되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하고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시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제가 축하도 받아야 되겠고, 또 역시 우리 최진영 변호사 정말 실력이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소송이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송인데요. 사실 이번에 선고된 것은 민사 사건입니다만 이전에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그렇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대표님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어서 민사 사건에서도 어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민일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people.com 코리아와 그 대표 이사가 우리 100만 유튜버 국방TV의 신인균 대표님을 상대로 해서 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1억 원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과 함께 그때 이제 방송했던 내용을 인터넷에서 내리지 않으면은 네. 하루에 100만 원씩 네. 해서 그 글 내릴 때까지 해서 계속 그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그런 청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방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올렸던 내용이 그 피플닷컴 코리아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라는 취지에서 1억 원과 또 그 글을 내리라 하는 청구했던 내역입니다. 네. 정말 저도 이 형사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음. 해서 먼저 고발을 받아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까지 1억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청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언론도 있고 네. 이봉규 TV, 가로세로 연구소 등 이렇게 피고가 여러 명이에요. 7명이나 되죠.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뭐 다른 데는 다 제쳐두고 저희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 네네. 신인균의 국방 TV가 이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뭐 100% 이긴 겁니까? 100% 완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 원고의 첨부를 전부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이제 지금 피플닷컴 코리아 측에서 항소를 할지 또 항소에서 또 지면은 또 대법원까지 갈지에는 아직까지 그 불명확합니다만 보통 선고돼서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네. 결국 앞으로 그 한 달 내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뭐 항소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뭐 항소 또는 고법이나 이렇게 그 상고를 하더라도 뭐 크게 바뀔 우려는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네. 우리 그 최진영 변호사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자, 네네. 제가 이제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네네. 있던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최진희 변호사님을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도 좀 쓰고 예, 예. 그 저뿐만 아니고 파이낸스 투데이나 이봉규 TV 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도 다 각자 또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전부 조이보 측 인민일보 한국 지사가 다 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결국 피플닷컴 코리아와 또 피플코리아닷컴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판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저위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좀 우리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되면은 그에 따르는 어떤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1억 원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그 승소한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 비용이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 현실화돼 가지고 1억 원을 청구를 했다가 판결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1심에서 한 740~50만 원 정도의 어떤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뭐 만약에 1심에서 끝난다 할 경우에는 피플닷컴 코리아와 그 저위보를 상대로 해서 우리 그 신은균 대표님이 소송을 통해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한 740~50만 원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거 안 주면은 이 피플닷컴 코리아가 있는 그 서울 세종로에 있는 사무소? 그 피플닷컴 사무소와 집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딱지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뭐, 피플스닷컴 코리아야, 뭐, 인민일보니까, 네네. 인민일보는 뭐,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시쳇말로 자기 돈도 아니고, 네네. 위에서 또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시키니까, 네네. 했을 텐데, 그럼 뭐, 그 비용 다, 당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조이보라는 이 대표이사는, 네네. 개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개인인데 네네네. 자연인이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원고 1번이
이 네네. 소송한 1번이 피플스닷컴 코리아, 즉 인민일보 한국지사고, 2번이 저위보라는 사람인데, 네네. 그럼 이 저위보는 자기 개인 돈으로 지금 돈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저희보가 피플닷컴 코리아로부터 돈을 받는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뭐, 물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끝까지 찾아가지고,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 강제 집행을 해드릴 건데요. 네. 물론 뭐, 피플닷컴 코리아 측에서 전체 소송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저희로서는 저위보 개인에 대한, 네. 그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도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정말 속 시원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판결문을 좀 읽어보니까, 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혐의 또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님이 판결문을 적은 거에 이런 게 있어요. 음, 뭐 표현 방식이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등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으나 어쩌고 하면서 뒤에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렇게 네네. 했어요. 네네. 이게 뭐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아주 화끈한 그런 단정적인 표현 오, 같은데. 예. 저는 이번 재판장님을 참 잘 만났다. 네, 재판장님이 네. 상당히 국가의식이 투철한 분이 아니셨나 하는 그 내용인데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결국 지금 이번에 이 내용이 크게 문제됐던 게 세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이게 그 조위보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최문순 전 강원지사한테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사고 또 친중 행보를 하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피플닷컴 이런 그 코리아닷컴이 한국에서 중국을 위한 어떤 간첩 활동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조위보란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접근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네. 또 피플닷컴 코리아란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실체가 불투명한 유령회사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 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부가 까나가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대한민국이나 중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첩보원의 그 국외 활동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자국 간첩 등이 외국 간첩 활동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외교 관계라든가 그걸 네. 고려해서 사실 어느 관리가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이번에 네. 한미 간의 어떤 그런 뭐 미국에서 어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도청이 있네 하지만 사실 서로의 어떤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성성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문순 강원지사한테 접근했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 판단을 했냐 하면은 네. 그와 같은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 공직자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 최문순 지사의 어떤 행보가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 내용을 쓰면서 신중 행보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 아니냐. 이게 무슨 그렇죠. 개인의 어떤 그 뒷사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요한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네. 어떤 그 언론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사적인 관심사하고 달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1심 판결 재판장님들이 정말 확실한 판결을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재판장님이 제가 뭐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네네. 마치 제가 방송하는 그 원고를 그대로 한 것 같은 저 네, 마음하고 똑같은 네, 이런 저희가 정도의 사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좀 판단이 돼요. 예, 저희가 예를 사실 들어서 그 서면에서 거의 이 내용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희 주장했던 내용을 정말 그대로 좀 그러니까요. 판결문에 써주셨어요. 네, 예,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예.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와, 위 맞습니다. 라한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즉 이제 우리 피고들이죠. 그렇죠. 에,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원고들의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적어하셨어요. 거의 뭐 도장을 꽝 찍어 주신 이야.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예, 말을 예. 여러 번 적으셨는데 예, 그럼 예. 이제 항소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좀 이 뭐 뒤집어질 확률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심의 판단 자체가 대법원에서 있었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기준, 특히 공적 관심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은 오피니언, 의견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재판장님이 가진 철학에 따라 상당 부분 또 변동될 여지가 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네. 놓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법조인 최진영 변호사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우리 또 최진영 변호사가 또 TV 정치평론가 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평론가 최진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저위보라는 사람이 피플스닷컴 대표죠. 네, 이 피플스닷컴은 인민일보 인터넷 한국 자회사 한국 인터넷 지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즉 중국 공산당이 이번 소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지사라고 할 수 있는 피플닷컴 코리아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본사에 있는 피플닷컴, 인민일보, 나아가 중국 정부 측에서의 어떤 내부적 결정에 따른 소재기라라고 보는 것이 상당 부분 유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선전선동부에서 이런 소송을 했다고 보시나요? 결국 위축 효과겠죠. 네. 위축 효과.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했던 것은 결국 2021년에 소를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그때는 어느 정권이었죠? 문재인 정권 정권입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리고 피플닷컴 코리아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변호사들도 네. 지난 정부에서 진짜 잘 나갔다라고 하던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란 그 정부 법인입니다. 관련한 어떤 소송 그렇죠. 거의 다 거의 싹쓸이 했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성장했는 네. 회사인데요.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민변 출신 이런 사람들 많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적어도 지난 정부의 네. 각계각층의 어떤 정부의 요직으로 많이 네. 진출을 했고 또 네. 나아가서 지난 정부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던 로펌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하고 많은 로펌들 중에 놔두고 그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던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친하니까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저도 최진영 변호사하고 친하니까 누구 해야 되겠는데 누구 하지? 그럼 생각나는 사람 누구지? 최진영 맞아. 네. 최 변호사한테 좀 부탁해야 되겠다. 예. 자기네들도 서로는 동생이라고 끼리끼리 만나서 그들하고 친하니까 네. 즉 전 정부와 중국 정부가 친했고 네네. 그 전 정부와 친한 이 법무법인과 또 뭔가 네트워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와 가장 지난 정부 동안 크게 성장했고 또 지난 정부의 핵심 요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던 그런 내역의 이제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이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형사 사건을 고소를 하고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이게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은 뭐 때려 조지고 네. 검찰은 불러 조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계속 불러가면은 언제 예. 유튜브를 찍고 맞아요. 언제 일을 합니까? 제가 이 동영상이 문제의 예, 동영상이 2021년 4월 23일자 동영상이었는데 예, 예, 이제 그해 여름 이후에 제가 경찰로부터 첫 소환을 받았고 예, 예, 그게 벌써 지금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방금 최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축 효과가 있었어요. 예, 예. 그전에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인 신인근 국방TV에서 음. 중국이나 저위보 이런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가감 없이 예, 예, 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제가 그래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이 해왔지만 그럼요. 스스로 한 번 더 자기 검열을 하게 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최소한 딱 이 노렸다는 저위보, 거죠. 이 예, 예. 인민일보.com, peoples.com 코리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그 한 번 더 야 이거 해도 되는가? 또 고소당하면 어떠지? 네, 또 고소당. 이 변호사 비용 또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야, 진짜 골면 안 되는 거지. 예, 자꾸 예, 경찰서에서 오라 예, 그러고 예, 지검에서 오라 그러고 야 이거 예.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이야 정권이 바뀌어서 예, 예. 조금 제가 마음이 여유로워졌는데 예. 처음 고소당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였어요. 말씀대로. 예, 예. 제가 처음에 좀 긴장했습니다. 네네. 왜냐 경찰도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 컨트롤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법원에서도 조금 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가 더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걱정이 피고 입장에서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1억 원이나 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예, 그래서 뭔가 좀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친중 인사를 이 언론, 정치, 뭐 학계 모든 이 그 어떤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친중 인사를 포섭해서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전위대로서 포섭을 하는데 예. 해도 안 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신인균. 예. 네. 그러면 쟤는 입을 다물게 만들어. 예. 네. 이 작업에서 중국 공산당 선정부가 지시를 했고 저 위보는 그걸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게 4세대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4세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오피니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이런 중국의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 이루어 나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인민일보 그리고 저위보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어떤 각오로 이번 소송에 끝까지 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할 테면 해봐라. 네. 할 테면 해봐라. 네. 예, 저희가 네. 저쪽이 그 창으로 찔러오면 우리는 대포로 쏘아가지고 네. 이 반드시 저희가 네. 그 항소심에서도 네. 1심 판결 100% 지켜내서 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 네. 국방 TV를 보시는 분들이 네. 속 시원한 우리 신인균 대표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더더욱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필승의 각오로 저희가 네. 반드심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소 확정 판결 받고 나아가 그 변호사 비용 확정식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탈탈 털어버려야죠. 예, 저희가 이제 네. 이 본때를 한마디로 되로 주려다가 말로 받게 되는 네. 그렇게 드럼통으로 받게 되는 네. 그런 일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사 용어로 대량 응징 보복을 해준다. KAMD식으로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이번 소송에 저희 소송 대리인을 맡아주셔가지고 100% 승소를 해주신 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인 우리 최진익 변호사 정말 감사드리고 자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최 변호사의 끝말처럼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래서 그들이 항소를 하더라도 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최종 승리를 이뤄내겠다. 그래서 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4세대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말살하고 입을 다물고 재갈을 물리게 하고 중국에게 대항하면 힘들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게는 대항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공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지와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